안녕하세요, 여러분. 계백장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진솔하게 제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공화당의 그 지도부와 당원 여러분께 진짜 허심탄회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시청하셔도 무리가 없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공화당 관계자, 당원 및 지도부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제 영상을 보고서 저에게 댓글로 욕을 남기셔도 좋고요. 또 가끔은 제 영상을 보시고서 나는 우리 공화당 당원이라 당신과의 패친 관계를 끊겠다 라고 하시는 분도 실제로 끊으셨고요.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지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고,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만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지금 시국이 보수 우파가 절대적으로 거의 맹목적으로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대한민국에 국호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작금의 상황이. 무슨 말이냐, 지금 1+4 더불어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그곳에서 자기들이 과반수 내지 개헌의석 180석을 말하는 거겠죠. 개헌의석을 얻는다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개헌하겠다는 걸 공공연히 지금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레닌의 말을 한마디 덧붙이자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첫걸음이다라고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좌빨들도 아마 주사파니 뭐니 하는 놈들이 아마 교과서적으로 여기는 레닌 사상을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다 저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공연히 이렇게 50년을 집권해야 된다, 100년을 집권해야 된다, 이거 해골찬이 미친놈이 개소리나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개헌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고, 법무부 장관 요즘 추미애 추빨련 하는지 보세요. 참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대한민국 검찰이 사라질 지경까지 지금 몰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 것도 좋고, 민주화를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면 모조리 다 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바로 우리 보수 우파가 합류를 해서 이기는 것만이 첫 번째 사회주의의 개헌을 막는 길이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공수처법 깨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문재인 탄핵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수순을 밟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2020년의 정도인데, 여기에서 우리 우파끼리 분열돼서 더불어공산당에 내지는 1+4에 해당되는 저 빨간 동네 애들한테 어부지리 당선을 선사한다면 이게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대통합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이 참여를 안 한 이유가, 지금 유승민을 팔고 있어요. 유승민이 정계를 탄핵을 사과하고 정계를 은퇴하지 않는 한 우리는 대통합에 합류할 수 없다. 이제 이걸 명분으로 해서 우리 공화당이 참여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은 김무성, 여러분들이 말하는 김무성, 이미 정치생활 끝났어요. 이미 자기들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또 더더군다나 유승민을 따르던 7명의 국회의원들도 벌써 이속 찾아서 이 통합 쪽으로 오는 거 봐요. 이게 정치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유승민을 팔아서 우리 공화당이 보수 대통합에 합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유승민은 이제 여러분들이 떠나라 안 해도 이미 끝났어요. 그 사람을 핑계대는 거는 뭔가 저는 오기 싫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뭔지 짐작은 가요.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유승민 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유승민은 이미 그런 이유에서 벗어난 사람이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 아니에요. 이제 유승민이 뭐 할 거예요? 불출마하고 나서.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고스톱이나 치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좀 합당한 이유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진정으로 박정희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 뭔가? 저는 이렇게 먼저 번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태극기를 흔들고 뭐 구치소 앞에 가서 조원진 대표가 절을 하고 뭐 이런 걸로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낼 수 있다. 여러분들 여지껏 실컷 흔드셨잖아요. 무슨 효과 있던가요? 예. 이런 걸로 박근혜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끌어낼 수 있다면 이렇게 구치소에 지금 갇혀있는 사람의 가족들은 매일 흔들 거예요. 태극기. 저래도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태극기 흔들어서 내 가족이 구치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면은 뭐 가령 108배 절을 하면 당신 가족을 풀어주겠다면 그 가족 중에 구치소에 갇혀있는 사람의 가족 중에 108배 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는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에 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실질적인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기 위한 방법도 우리 이번에 보수 우파의 압승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보수 우파가 과반석을 차지해도 좋고 그걸 넘어서 180석 개헌 의석까지 우리 보수 우파가요. 보수 우파가 180석을 넘는 의석을 확보한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꺼내는 거는 식은 죽 먹기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쪽에서 과반수 이상 혹은 180석 이상의 압승을 해버리면은요, 지금 저 더불어공산당 여당이죠. 여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국회는 표결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108석이라는 거대 야당이 1+4가 공수처 연동형 캡을 씌웠는지 양말을 신겼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연동형 하는 거 속수무책으로 당했잖아요. 왜? 국회는 수싸움이거든요. 표결 싸움이니까. 보수우파가 압도적인 수를 장악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문빨 정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들이 와서 조건이 뭐냐? 도대체 무슨 조건이면 우리 이거 통과시켜 줄래? 했을 적에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사면시켜라. 왜? 사면권은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이게 태극기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특별 사면권을 발휘해서 지금 구속 상태 풀어줘라. 원상복구 시켜라. 이랬을 적에 저들이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아무것도 통과가 안 되니까요. 이래서 이번 보수의 압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같이 합류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가 불만이십니까? 조원진 대표님. 지분이요? 야, 지분 요구하세요. 들어가서. 우리 공화당의 고정표가 그렇게 많은데 지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예.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계파에서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맨날 찌그러지는 거예요. 정치계가. 자기가 상관에서 조금 양보도 하고 얻을 걸 얻는 적당한 타협을 한다면 어차피 정치 그 비례대표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계파들끼리. 다만 그럼 너 지분에 대해서는 한 3명 줄게 하니까 3명이 웬 말이야. 6명은 줘야지. 이러다 보니까 깨지는 거예요. 맨날. 지금 그 조그만 말 같지도 않은 그 조그만 정당 정의당. 이번에 제발 살아야 될 정당인데 이번 선거에서. 거기도 비례대표 가지고 지랄하고 있잖아요. 저 민주노총당하고 서로 지금 더 많이 가져가려고. 되지도 않을 될 장당. 거기서 몇 명이나 될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내분 지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거대 정당, 예? 이제는 미래통합당이 됐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이 거대 정당에서 합류하면서 이런 싸움이 왜 안 벌어지겠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양보를 하면 대통합이 이루어지고 일단 이기고 나서 다시 분열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공산당을 무조건 떨어뜨리고 봐야 된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 자유한국당, 자유통일당, 저도 처음에 전진당이라고 있다. 누구죠?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 의원. 그건 당은 그걸 왜 차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바로 입당하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갈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걱정이 없는 게, 우리의 우파는 갈라져도 저 더불어공산당의 정책을 찬성할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를 우선 이기고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당이라는 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것은 이 어부지리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공산당이나 1+4에서 그들은 그 선거 연대를 통해서 지난번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보셨잖아요. 아니, 세상에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를 위해서 후보를 사퇴하는 거나, 이거 지구상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여당은 이기든 지든 모든 지역에 공천을 하는 게 여당의 바른 모습이죠. 옛날에는 야권 단일화라고 했잖아요. 여야가 단일화를 하는 건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들은 또 연대를 할 거예요. 심상정이가 솔직히 그게 지역구에서 옛날 이제 당명으로 자유한국당, 더불어공산당, 그다음에 심상정이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이거 심상정이 죽었다 깨라도 당선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당선이 되느냐? 더불어공산당이 빠져나가잖아요. 나가면서 주댕이 닥치고 가는 게 아니고, 더불어공산당 여러분 심상정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러고 빠져나가니까 심상정이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 선거연대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아직은 왜 그런지 민주노총당이 당을 만든다든지, 이 자식들이 왜 갑자기 만든다 말고 안 만드는지 요즘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정의당으로 가서 붙는 것 같아요. 비례대표 싸움이나 하고 자빠졌고. 그들이 한 번쯤 나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보수 우파를 위해서. 일단 민주노총당이 당을 창당해서 나오면 이번에 정의당은 확실히 사라집니다. 왜냐? 정의당의 유일한 지지 기반이 민주노총이잖아요. 지네들이 당을 만들었는데 더 이상 정의당을 찍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노총당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지지 영상까지 올렸는데, 이 자식들이 만든다더니 요즘 왜 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의당에 가서 왜 비례대표 싸움이나 하고 자빠졌는지. 그래서 잠깐 말이 샜는데, 이번에 종로 등 이렇게 이 서울하고 경기도는요, 다 박빙의 승부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왜 그러냐면, 더불어공산당은 고정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먼저 영상에서 올렸지만, 서울, 경기 지역의 인구수의 45%가 옛날 인구 센서스로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별반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40 내지 45%가 그래요. 제가 옛날 수치로 45%라고 했지만, 그래 요즘 수치로 줄었다고 쳐서 40%만 잡아도 서울 경기에 살고 있는 호남인들이 40%만 돼도 이게 더불어공산당의 40% 표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41%가 나와야 우리 보수가 이겨요. 그런데 그 1%를 놓고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공화당에서 300표짜리, 500표짜리, 200표짜리 이런 표를 얻는 후보를 내가지고 더불어공산당에 어부지리를 준다면 이건 정말 역사의 죄를 짓는 짓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내든 말든 우리 자유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반론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격전지에서 이 우파 보수와 저쪽 빨갱이 쪽 주자와 격전지에서 아주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곳에서 우리 공화당이 후보를 안 낸다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300표가 됐든 500표가 됐든 800표가 됐든 그 표가 절대적으로
자유한국당으로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제 생각에 더불어공산당으로는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불어공산당을 도와주지는 않는단 말이죠. 우리 공화당 제정신을 가진 우리 공화당 당원이라면은. 그리고 그래 그래도 미워도 보수 쪽으로 줘야지 하고 온다면 더 고맙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기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너줄하게 200표 300표 700표짜리들을 내버려서 지금 제가 볼 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아마 10표 차이로 30표 차이로 50표 차이로도 당락이 갈릴 걸로 보여요. 박빙이. 특히 황교안 같은 또 이낙연 같은 거물들이 싸우는 데서는 정말 심하면 10표 차이로도 두 분이 당락이 갈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박빙의 승부에서 200표짜리 300표짜리를 출마시켜가지고 더불어공산당이나 1+4 쪽의 빨간 동네 애들을 당선되게 한다면 그 역할을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한다면 이게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더불어공산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만 여러분들의 그런 행위가 결과적으로 더불어공산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는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미연에 막 짜는 게 제 생각이고 제 진심을 알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누가 박근혜 대통령 구치소에 있는 거 저는 가슴이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진짜 그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을 현명하게 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좀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공화당 당원들께서는 화가 날지 모르겠지만 박근혜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예? 저도 대한민국이 아니고 조원진도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합쳤을 때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개인보다도 대통령 아니라 뭐 더한 걸 했더라도 박근혜라는 개인, 조원진이라는 개인, 계백장군이라는 개인보다도 대한민국이라는 큰 덩어리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제가 닉네임으로 쓰고 있는 계백장군의 모습이 13척의 배로 11척의 배로 330척의 배를 물리쳤던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에게서 그런 정신을 배우고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수 대연합에 우리 공화당이 합류해달라. 유승민 같은 그런 꾀죄죄한 이유로 그걸 보지 말고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지혜로 대한민국을 보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숲을 보는 지혜로 우리 공화당이 보수 대연합에 합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자유통일당 마찬가지겠죠. 다만 아직 자유통일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내 만회하는 그런 말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낼 후보나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더더군다나 우리 공화당 지도부 여러분, 이 종로에 지금 여야의 최고의 거물 둘이 지금 출마했어요. 그럼 우리 공화당에서 황교안 대표도 누르고 이낙연 대표도 누르고 당선될 수 있는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실질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우리 공화당 후보 당원 여러분, 혹은 지도부 여러분. 그 둘을 다 눌러버리고 당선될 강력한 후보가 우리 공화당에 있냐고요. 현실적으로. 괜히 보수가 보수를 분열시키기 위한 보수가 이낙연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지 우리 공화당이 황교안 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500표짜리 후보를 낸다면 이건 누가 김정은이 좋아할 일이죠. 김정은이.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 공화당에서 내는 후보가 이낙연 둘 다 잡을 수 있다. 내세요. 근데 누구냐고요, 그게. 저는 조원진 대표가 직접 나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 그렇다면 조원진 대표 나와 보세요. 종로로. 자기 지역구 버리고 종로로 나와 보세요. 그 500표짜리 내보내고 자기는 고향으로 가는 그런 쥐새끼 같은 모습 보이지 말고 당당하게 계백장군처럼 천사하는 안이 있더라도 한번 나와 보시란 말입니다. 종로구로.
500표짜리 300표짜리 치사하게 그런 후보 내보내지 말고요. 조원진 대표가 한번 나와보세요. 직접. 그랬을 적에 우리공화당 표도 더 많이 쏠릴 거 아닙니까? 종로구에 있는. 비건한 예로 지난번 창원 보궐선거에서요. 조원진 대표 당신께서 직접까지 지원 유세 직접까지 않으셨습니까? 수많은 우리 공화당 그 당원들이 가서 얼마나 열렬한 그 우리 공화당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시고 선거운동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얻은 표가 몇 표입니까? 창원에서 800표잖아요. 800표요. 그렇게 해서 당 대표와 당 지도부 수많은 당원들이 때로 몰려가서 선거운동을 지원했음에도 얻은 표가 800표예요.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너주락에 주르륵 후보를 내버리면 조원진 대표가 홍길동이 아닌 다음에 또 자기 선거구도 신경 써야 될 텐데 다 돌아다니면서 지원 선거 못할 거 아니에요. 총력을 기울여서 얻은 표가 800표라면 총력도 기울이지 못할 이번 선거에서 너주락에 200표 300표짜리 내서 뭐 하겠다는 건지. 그로 인해서 제가 그 우리 공화당 그 당원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제 영상에 이제 저를 비난하는 댓글을 다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번 창원 성산에서 우리 공화당 후보 때문에 자유한국당 후보가 떨어진 거는 아주 잘된 일이다. 여러분 이런 식이면 우리 공화당 사고방식이 이런 식이면요. 당신들은 진짜 더불어공산당 이중대예요. 진정한 보수 우파가 아닙니다. 잘 한번 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심도 있게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에서 다시 한번 정당이라는 우리 공화당은 정당 아닙니까? 정당이라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정치에 대한 주장,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정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 이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우리 공화당의 그 몇몇 분과 제가 이렇게 대화도 해봤고, 대화라는 건 이제 SNS 상에,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제 영상에 저를 비난하는 페이스북에 저를 응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제 가끔은 우리 공화당 소속 분들이 저를 비난하고 욕하는 글들이 제 영상에 댓글로 달리는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지금 정당에 대한 걸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내용을 보면 이게 좀 신중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우리 공화당과 당원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무슨 종교단체 같아요. 사이비 종교단체. 이거 좀 솔직히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 있잖아요. 이만인가 뭔가 지가 하나님이라. 지가 하나님이라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국에만 한 15명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이재록인가? 그 15명 하나님 중에 이제 하나가 하나님이 이제 구속되셨죠. 그런데 이들이 거의 맹목적이에요. 거의 정당하고 비슷해요. 보세요. 정치에 대한 주장, 정책. 이걸 바꿔볼게요. 종교에 대한 주장,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끼리 그 정치 이상을, 이걸 또 바꿔볼게요. 그 종교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조직 하면 이게 종교다. 그러니까 단어만 바꾸면, 이 정당에 대한 국어사전적 정의가 단어 몇 개만 바꾸면 이게 종교단체하고 똑같아지더라고요. 이 단어 몇 개만 바꾸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심하게 보면 우리 공화당이 우리 공화교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공화교의 신이 누굽니까?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교주가 조원진. 그러니까 우리 조원진 대표 잘한다. 이게 엄청나요, 댓글이. 그 다음에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을 추앙하고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원상복구가 됩니까? 좀 그렇게 종교인들은 좀 이상을 실현하는 게 있지만은, 우리 공화당은
정당이잖아요. 이상과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이렇게 종교화돼 가고 있는 색채를 그 많은 그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올린 글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분명 종교적 정당이긴 한데 이런 그러니까 앉아 그 정치적 정당이긴 한데 아주 종교적 색채가 짙으네. 그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 불교 하는 그 바른 종교가 아니고 그 이만희니 뭐 저기 그 누굽니까 뭐 통일교 있잖아요. 뭐 지가 메시아라는 거. 왜 이렇게 메시아가 많고 하나님이 많습니까? 그러면 거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하나님과 동격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섬기는 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좀 그렇게 돼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 좀 심각한 부분이 있다. 우리 공화당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예. 이렇게까지 영상을 올렸으니, 제 영상에, 을 보시는 분 중에 우리 공화당에 소속되신 분들께서 어떤 욕을 다루실지 참, 지금 현재로서 기대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욕이 올라오는지. 그러나 저를 얼마든지 욕해도 좋으신데요. 제가 드린 말씀을 한 번쯤 꼭 생각해 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계백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PS 추신 그냥 나가지 마시고 제 의견에 동의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꽉꽉 눌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나빠요 버튼 실컷 눌러주세요. 기분 나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린 말씀만큼은 한 번쯤 꼭 생각해보고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